솔직히 말해볼까요? 그래도 한국이 낫겠지 싶었어요. 미국에서의 삶이 답답하기도 했고, 뭔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기도 했고, 매일 영어로 머리 싸매는 것도 지쳤거든요.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느낀 건 숨이 더 막힌다는 거였어요.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아래로 흘러내리는 땀을 훔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왜 돌아왔지? 이게 더 힘들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그래도 가족 있으니 좋잖아 라고 위로해주지만 막상 현실은 가족이 있어도 살기 팍팍한 게 한국이에요. 특히 은퇴를 앞둔 사람 혹은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이 공기를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경쟁의 시작이거든요. 사례 1. 은퇴했는데 더 바빠졌어요. 저랑 친한 선배 이야기예요. 이분은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다가 63세에 귀국했어요. 그동안 거기서 모아둔 돈으로 한국에서 조용히 살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현실의 벽에 부딪혔대요. 첫 번째 벽은 건강보험. 해외 거주 기간이 길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한 달에 30만 원 넘게 나왔어요. 두 번째 벽은 물가. 미국에 있을 땐 400불이면 넉넉히 장을 봤는데 한국에선 매주 10만 원씩 써도 냉장고가 비더래요. 세 번째 벽은 외로움. 미국에선 한인교회라도 가면 사람을 만났는데 한국은 가족도 각자 바쁘니 본인을 위한 시간이 아닌 가만히 있는 시간만 생긴 거죠. 결국 이 선배는 경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오후 3시에 끝나는 일이에요. 한 달 130만 원 정도 벌죠. 힘들어도 이게 은퇴 후 팍팍한 한국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례 2. 노후 준비? 그냥 미국에서 계속 살 걸 그랬어요. 또 다른 지인의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55세에 조기퇴직 후 영주권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택시 운전을 하며 살았어요. 운전만으로도 월 3,000불 약 4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죠. 하지만 가족이 한국에 있어 결국 귀국했는데 돌아오자마자 후회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50대 후반은 취업시장에서 너무 늙었고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받기엔 너무 젊거든요. 재취업을 위해 여기저기 원서를 내도 면접조차 어렵고 건강보험료 노모 병원 비자녀 결혼 자금까지 미국에서 일하며 벌던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아졌어요. 지금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몸도 마음도 지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미국행 비행기표를 검색해 본대요. 사례 3. 한국 물가는 은퇴자에게 너무 잔인해요. 마지막 사례는 저희 아버지 이야기예요. 60세에 퇴직하시고 2년 정도는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버티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자꾸 물가가 올라서 매달 적자예요. 예전엔 시장 가서 10,000원이면 반찬 두세 가지는 샀는데 지금은 콩나물 하나, 두부 하나 사고 나면 끝이에요. 택시 타면 기본 요금 4,000원, 병원 다녀오면 본인 부담금 2만 원, 약국 들르면 1만 원. 하루에 5만 원 쓰는 건 순식간이에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은퇴 전에는 이제 좀 쉬자 하시던 분이 요즘엔 나도 뭐라도 해야겠다며 편의점 야간 알바를 알아보고 계세요. 은퇴 후에 더 쉬고 싶어서 열심히 일해 오셨을 텐데 현실은 그렇게 놔두질 않네요. 한국의 은퇴가 더 팍팍한 이유.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전문가들은 한국 은퇴자들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첫째,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은 메디케어 같은 공적보험이 강력해서 고령층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반면 한국은 국민연금도 충분하지 않고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도 계속 오르는 추세죠. 게다가 민간보험은 은퇴 후 해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비 리스크가 커져요. 둘째, 주거비 부담이에요. 서울 수도권에 살면 월세나 관리비만 해도 상당하죠. 전세를 구해도 이자 부담이 있고요. 특히 자녀가 독립하지 않으면 부모가 더 오래 집을 책임져야 하니 퇴직 후에도 주거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셋째, 노동시장 진입 장벽이에요. 한국은 60세 이상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높다고 하지만 그 일자리의 질을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단순 노무직, 저임금 서비스업, 경비 미화 배달 등
육체적으로 부담이 큰 일자리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 마법 같은 해법은 없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한국에서의 은퇴를 전제로 구체적 시뮬레이션을 해볼 것. 많은 분들이 그냥 미국에서 살까, 한국에서 살까를 감으로 결정해요. 하지만 실제 생활비, 보험료, 세금, 의료비, 주거비, 가족 지원금까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전혀 다른 답이 나옵니다. 엑셀이라도 켜서 매달 현금 흐름을 계산해 보세요. 불편하지만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은퇴 후 할 수 있는 작은 노동을 준비할 것. 65세 이후에도 소득이 필요한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요. 경비, 택배, 요양보호, 간단한 온라인 재택 업무 등 어떤 일이든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를 상상해보고 관련 자격증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지출 감축도 전략이다. 은퇴 후 소득만큼 중요한 게 지출 관리예요. 특히 고정비를 줄이면 심리적 부담이 확 줄어요. 보험 리모델링, 주택 다운사이징 소형화, 불필요한 자동이체 해지, 통신 비정기요금 재점검만 해도 매달 20만 30만 원은 절약할 수 있답니다. 결론. 결국 지금 여기를 살아야 한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은퇴 후 삶이 마냥 평온하진 않을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은퇴 후 삶의 무게를 바꾼다는 거죠. 혹시 지금 귀국을 고민하거나 은퇴를 앞두고 답답한 마음이 드신다면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라는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 그 모습이 가능하려면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할까? 생각보다 답은 아주 작고 소박한데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답이 한국의 팍팍함 속에서도 당신이 숨 쉴 틈을 만드는 시작이 될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한국이 미국보다 은퇴 후 삶이 더 팍팍하다는 현실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특히 누구나 따라 해볼 수 있도록 사례, 수치, 팁, 그리고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다뤄보겠습니다. 1. 은퇴 생활비, 구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할까?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은퇴 후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가? 를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대략적인 감이 아니라 생활비 항목별로 쪼개서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1인 가구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주거비, 월세, 관리비, 공과금 포함해서 약 50만 원. 특히 요즘엔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서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식비 하루 3끼를 직접 준비한다면 월 25만 30만 원. 반찬 사 먹는 게 익숙한 분들은 35만 원 이상 잡아야 하죠.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과 본인 부담금, 약값, 정기검진까지 합치면 월 평균 10만 15만 원은 잡아야 합니다. 만약 만성질환이 있다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교통비, 대중교통 위주로 이용 시 5만 원, 택시 등 간간히 이용하면 10만 원 이상. 기타 생활비, 통신비, 문화생활, 의료비 등으로 월 10만 원 정도는 여유 있게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기본적인 생활비만 월 100만 원은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비상금과 여가 비용을 더하면 120만 원 정도는 은퇴 생활비로 잡는 게 현실적입니다. 2.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다음으로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노후 소득의 기본 중 기본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상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많아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보통 20년 이상 납입하고 평균 소득 수준이라면 월 60만 70만 원 정도가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20년 미만 납입 혹은 소득이 낮았던 기간이 길면 30만 40만 원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국민연금만 믿고 은퇴 준비를 마무리하면 부족한 게 당연합니다. 3. 건강보험료, 예상보다 부담 큰 숨은 지출. 한국에서 건강보험은 의무지만 은퇴 후 소득이 줄어도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지역 가입자가 된 경우 월 수십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이고 연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건강보험료가
15만 20만 원 이상 청구되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는 재산과 자동차 보유 여부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반드시 미리 알아두고 필요하다면 보험료 경감 신청을 하거나 장기 요양 보험료를 포함한 세부 항목도 점검해야 해요. 4. 주거비 부담 줄이기 어떻게? 주거비는 은퇴 후 가장 크게 부담되는 지출입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집값과 월세가 워낙 비싸서 은퇴 자금이 빨리 바닥나는 원인이죠. 전세 월세 전환 조심. 요즘은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 월세 전환 10월 주거비가 3,050% 이상 증가하는 사례도 많아요. 주택 다운사이징 소형화 고려 50평대 아파트를 2030평대로 줄이면 관리비와 공과금, 세금이 크게 줄어요. 지자체 임대주택 신청 저소득 은퇴자를 위한 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적극 활용하세요. 주택연금 활용. 자가 주택이 있다면 주택연금으로 월 수입을 만들어 지출을 보전하는 방법도 있어요. 5. 소득이 필요하다면 작은 노동 어떻게 준비할까? 은퇴 후에도 완전히 소득이 끊기면 삶이 너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일하는 은퇴를 권하는데요. 그렇다고 힘든 정규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몸을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경비, 경호, 미화, 배달 업무. 요즘은 60대 이상도 지원 가능한 곳이 많아요. 월급은 100만 150만 원 수준이지만 건강이 허락한다면 꾸준한 수입원이 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비교적 단기간 6개월 내외 교육으로 자격증 취득 가능. 요양보호사는 수요가 꾸준하고 일당 8만 10만 원 수준. 온라인 재택 업무 데이터 입력, 간단한 번역, 쇼핑몰 상품 등록 같은 재택근무도 시도해 볼 만합니다. 다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초반 진입 장벽이 있으니 가족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6. 지출 줄이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팁. 은퇴 생활비를 줄이는 게 쉽지는 않지만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꽤 큰 효과를 냅니다. 보험 재검토. 은퇴 전 가입한 보험 중 필요 없는 항목은 해지하거나 보장 내용을 조정하세요. 통신비 줄이기. 알뜰폰이나 요금제 변경으로 월 12만 원 아끼기 가능. 식비 절약. 시장 직거래나 대형 마트보다 동네 마트, 공산품 구매 대신 제철 채소 활용하기. 전기가스 절약. 전기요금 누진제 피해가기. 가스 보일러 적절한 온도 유지하기. 자동이체 점검 구독 서비스 등 불필요한 자동이체 해지하기. 7.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빚은 절대 은퇴 후에 남겨두지 말 것.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잔액은 은퇴 전 최대한 갚아야 합니다. 이자 부담이 노후 생활을 망칠 수 있어요. 건강관리 미루지 말기. 건강검진과 예방치료는 비용 절감뿐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노후 계획은 가족과 미리 상의할 것. 특히 경제적 지원, 동거 여부, 간병 계획 등은 미리 대화해야 갈등이 줄어듭니다. 정부 및 지자체 복지 혜택 적극 활용.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무료 건강검진, 교통비 지원 등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마무리하며 은퇴 후 한국에서의 삶이 팍팍하다는 건 모두가 공감하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씩 생활비부터 소득, 주거, 건강, 복지까지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한다면 팍팍함의 무게를 조금은 덜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삶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계획을 세우지 못해도 조금씩 정보를 모으고 점검하는 습관부터 들여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서 결국 더 안정적인 노후로 이어집니다.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조언이 필요하면 언제든 이야기해 주세요. 함께 고민해 보죠.